약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만을 대변해온 언론의 실체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보호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기득권 카르텔의 모순과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지금 검찰개혁 국면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무데도 안 다뤄요. 맞아요. 이건 너 솔직히 처음 봤지 지금?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지? 완전 처음 봤어요.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건 안 다루더라고. 저도 어제 잠깐 저녁에 네. 이제 일정 마치고 들어갔는데 기사로는 못 보고요. 기사는 저는 못 봤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예. 떠서 그때 봤어요. 기사는 안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검찰개혁 지금 망해라 온 언론이 나서서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는 국면이다 보니 네.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것들은 지금 언급 안 하고 있죠. 애써 외면하고 와 있죠. 나는 이게 신기하대. 저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지켜왔던 기득권 카르텔의 가장 정점이면서 이 사람들이 뒤를 다 봐줘왔던 핵심 세력이 검찰인데 이 핵심 세력이 지금 깎여 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 기득권 카르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였거든요. 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공포심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계속 가스라이팅했던 여러 가지 논리들이 무너져. 그 기득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면 피해자 보호에 맞아요. 소홀해진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스라이팅했던 것들인데 예. 검사가 언제 피해자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요번에 쿠팡 퇴직금 그렇지. 사건 전형적인 피해자들을 가장 국민, 약자야. 그럼요. 그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는지 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검사 정관들이 나중에 변호사 개업할 때 광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피해자 얘기가 한 번이라도 있는 힘 있는 약자를 위해서 자기가 뭐 봉사하겠다거나 열심히 하겠다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사건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예. 나는 이런 걸로 좋은 사건 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사건 맡기십시오. 다 이렇게 해야지. 검사 정관들이 진짜 검사들이 진짜 피해자에 관심이 있었으면 변호사 돼서도 피해자를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라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언론이 진짜 불공정하거든요.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언론의 불공정도 얘기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난 그것도 속상한데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의원이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응원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은 욕한 것만 주목을 해요. 당장 이제 사법 시스템의 대표적 피해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모두 김용민 의원의 SNS에 댓글을 달았거든요. 네. 먼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댓글을 달았죠. 저는 뭐 이런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언론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보도했습니다. 저 이건 많이 봤어요. 예.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이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예. 유성 씨도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거 언론이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고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 오전에 확인해 봤더니 몇 군데 다뤘습니다. 아니에요. 한 군데. 한국일보. 한국일보 딱 한 맞아요. 군데 다뤘더라고. 이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와. 것처럼 불균형이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청취하고 네. 또 울분에 차거나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맞습니다. 듣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수용했습니다. 맞아요. 피해자들의 그 목소리들을 듣고 제도 개선은 굉장히 많이 수용해놓은 상태이다라는 아니 거 저는 솔직히 그 덕에 이번에 굉장히 촘촘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목소리 내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맞아요. 입장도 표명했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더 꼼꼼한 제도를 설계를 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본질은 피의자의 인권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침해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덜 침해하면서 진실을 발견할 것인가 이 긴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검사라는 하나의 이 집단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모두 다 집중시켜 놓는 것이 너무 큰 부작용을 발생하니 이것을 분리시켜서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많이 그럼 이걸 잘 해소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언론도 그 평가를 해주는 것이 원래 취지와 출발선을 잊지 않고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언론은
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질 것이다라고 불완전한 제도라고 이렇게 이제 대서특필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불완전한 제도는 뭐냐면 지금까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게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네. 그 불완전성을 이제는 너무나 남용해서 너무나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불완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번 검찰 개혁의 목표였고 그게 거의 다 달성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이 해야 될 일은 망해라가 아니고 자신들이 봤을 때 좀 망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수청 공소청이 10월 2일이면 출범을 하는데 중수청 과연 그 인력을 어떻게 잘 메울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꼼꼼히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일단은 행안부랑 법무부 입장들을 좀 챙겨봤는데 아, 네. 행안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11일 날 냈는데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17개 고검과 지검에서 설명회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한 3,070명 정도 검사 260명 포함한 사람들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관심도가 높았다. 이렇게 행안부는 발표를 했고요. 네. 법무부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참석한 건 맞는데 참석하고 나와서 오히려 뭐 소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또 있다. 또 이렇게 발표가 아니라 이제 저희 의원실로 답변을 그래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얼마큼 지원하고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확인해 본 것은 공소청은 그러면 청사를 어디를 쓸 것이냐 법무부에 확인해 봤더니 기존 검찰청을 그대로 쓰면서 간판을 바꾸겠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검찰청에 비해서 인력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업무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청사를 뭐 일단 사용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기존 청사를 계속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요. 법원 옆에 이렇게 검찰청 똑같이 만들어 놓은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외국 나가도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하고 권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사들이 늘 강조하는 우린 같은 사법시험 통과한 비슷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법원이랑 비슷하게 옆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해서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 왔던 그런 게 것이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떨어뜨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예. 법원만 있어요. 어디 가보시죠. 다 법원만 있지. 검찰청이 바로 옆에 이렇게 똑같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높이, 같은 크기, 같은 부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항상 이게 말 못한 불편이에요. 왜요? 어떤 법원을 새로 하나 청사를 개청을 해야 되는데 검찰청이 꼭 따라와야 되니까 법무부 입장을 항상 들어야 되고 그 부지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더 좀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력 재배치인데 지금 중수청에 한 2,500명 정도 수사관이 갈 것이다라는 정도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한 4천여 명 정도의 수사관, 현재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 남는데 이분들이 다 남을 필요가 없어요. 수사를 안 하는데 왜 수사관이 4,000명이 남습니까? 물론 수사를 하지 않고 이제 공소 유지하고 기소하는데 전담하는 그런 걸 도울 인력들로 보조하는 인력들로 전환 배치는 되겠죠. 네. 하지만 4,000명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다시 재배치될 수 있게 정부가 좀 신속하게 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법무부는 안 보낼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안 보낼 생각이 아니라 법무부가 안 보낼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가 보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물론 검찰의 입장을 듣죠. 근데 법무부가 현재 그것을 보내겠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지금 계속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 혹은 중수청, 공소청 출범 이거 제대로 되겠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데요. 언론이 진짜 관심이 있었으면요. 지난 3월이나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빨리 통과시켜야 10월 2일 출범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그렇지. 그때 언론이 공격하고 혹은 맞아. 비판을 예. 해줬어야죠. 예. 그때 저 혼자 계속 떠들고 나와서 맞아요. 여기 나와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출범 네. 못한다 이대로면. 맞아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언론은 제때 출범 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계속 출범 못해라 이러고만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책임질래 이것만 묻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김용민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네. 지금은 예. 제가 책임을 지기야 지겠지만 분산시키지 지금은 마세요. 책임을 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출범할 수 있게 맞아. 어떻게 잘 정착시킬까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다 힘을 모아야 될 때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야 누가 책임질래?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진짜.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면 거 봐라 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내가 다 예산하겠다면 이 얘기 서로 그 한마디 하고 싶은 싶은 것도 있죠. 아니 그럼 그 한마디를 하게 된다면 나라는 빈틈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아니 최선을 다한 다음에 거봐라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참. 빈틈이나 뭐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만약에 발생했다 쳤을 때 그 제도 설계의 문제인지 공직기강의 문제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맞아요. 따져봐야 됩니다. 네. 제도는 지금 충분히 보안 수사 요구하고 긴급한 것들 다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네. 그것을 검사가 해태하거나 일부러 아니면 아니면 경찰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거 공직기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게 해놨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도 설계의 문제 이전에 공직기강의 문제로 우리가 바로잡아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장 검사들 잘못한 검사들 징계하고 탄핵해야죠. 맞아요. 오늘 지금 아마 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게 나는 솔직히 좀 못마땅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공무원이었으면 이미 파면됐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설득했다? 정청래 의원이 특정 언론의 보도를 두고 명백한 갈라치기라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검찰개혁 입법의 막전막후를 둘러싼 진실 공방과 의총 발언의 핵심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70여 년 동안 무수부리로 휘둘렀던 검찰의 전행 이런 부분도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차단하고 제 자리로 돌려놓게 되는 마지막 여정을 오늘 시작합니다. 기소권,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영장 집행권 이 외에도 수많은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왔던 검찰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돌려대는 자랑스러운 일을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수행하게 됩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오기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할 말 참고 또 양보할 거 양보하고 대화할 것 대화해서 좋은 안을 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당대표로서 깊이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결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그동안 검찰에 의해서 남모르게 눈물 흘렸던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응축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과 그리고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전체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큰일이 있고 나면 뒷얘기가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잘못 전해져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언론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전부터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청래가 밑줄 치며 설득 검찰개혁 봉합 막전 막후
이 대통령 설득한 정청래 밑줄 치며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밑줄 치면서 조항을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만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제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마치 대통령은 개혁 의지가 없는데 제가 설득한 것처럼 이렇게 이 또한 저는 갈라치기 기사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적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이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그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 이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는 여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수령을 지시하셨는데요. 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죠, 업보. 저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짜가지고 뭐 그러다 막 자살하고 죄 진 사람 잡아다가 넣고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권력은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대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건 뭐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근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안 돼. 검찰자 쓰지 마. 공소청장이라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수사 얘기.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보안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하고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그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인권보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가 나쁜 짓을 하니까. 의심이 정당화됐죠. 그러니까 이걸 봉쇄해야죠. 그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까를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미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철회. 이러고 있어요.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근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이거 업보예요, 업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근데 검찰도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 될까요? 누가 그러는데 200명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1,000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진 않아요. 그럼 물론 보고는 봤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그냥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이게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어떻게 알아 그걸. 시뮬레이션 엄청나게 해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잖아요.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뭐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뭐 또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가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기각, 아니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 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서 그날 선고해버리면 끝이지 뭐 어떡할 건데.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근데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그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법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혜택 본 게 훨씬 많아요.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전에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다 무죄 선고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그 후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여튼 위증교사도 참 저는 참 기가 찰 일인데 그 무죄 선고 났잖아요. 선거법도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소심에 무죄 났잖아요. 구속영장도 분명히 100%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돼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의 집단지성과 시스템이겠죠. 물론 뭐 불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되는 거죠. 뭐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에요.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뭐 저 못 믿겠다 뭐 등등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뭐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갑론을박하다가 안으로 낸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제도, 기소제도를 만들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또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뭐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언론에 제대로 된 보도가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 언론도 검찰개혁에 대한 올바른 보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